자, 쇼핑몰 생존대학교 14번째 이야기 다시. 자, 쇼핑몰 생존대학교 14번째 이야기, 수다쟁이만 생존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사실 굉장한, 여기까지 보셨으면 승리자라고 하실 수 있겠죠. 오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즉 1번부터 13번까지의 시간은 사실 오늘 위해서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1번부터 13번까지 빌드업을 해왔고, 오늘 비로소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거의 2번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하이라이트인 만큼 꼭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이제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마케팅의 본질. 자,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이 수업을 듣고 있고, 혹은 많은 강의를 쫓아다니고 매일 상세 페이지를 올리고 상품을 소싱하는 그 모든 이유는, 사실은 이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이 일할 때 나는 좀 쉬면서, 혹은 내가 4시간 일하는 게 남들의 40시간보다 앞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온라인을 창업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투자 비용을 좀 적게 하고 싶어서 온라인 그 사업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 마케팅의 본질. 예.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케팅의 본질 무엇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LG의 마케터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LG의 마케터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국내에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의 그늘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아니면 백색 가전은 세계 1위를 달릴 수도 있죠. 어쨌든 이 LG의 마케터는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무슨 고민을 하느냐. 이 LG라는 단어를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심는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또 지갑을 기꺼이 열 만큼 충분히 긍정적이고 설득력 있게끔 전달해야 될 곳을 항상 찾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 타겟, 지금 곧 에어컨 살 것 같은 그 타겟에게는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블로그를 하던, 카페를 하던, 아니면 상세 페이지로 설득을 하던, TV CF를 하던, 길거리에 길보드라고 하는 간판을 세우던 간에 LG라는 이미지와 LG 에어컨에 대한 장점을 계속 어필할 겁니다. 그쵸? 무슨 얘기냐? 마케팅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구매를 하면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너머에는 LG라는 기업, 수백 개 넘는, 혹은 수천 가지가 넘는 가전 업체 중에서 LG 에어컨이, 아니면 LG 핸드폰이 고객들에게 얼마큼 효과적으로 기억되느냐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장소에서 CF를 틀고, 수많은 CF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노골적이고 창의적인 CF를 틀고, 또 영업사원들의 매뉴얼에는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죠. 지금 현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LG 에어컨은 굉장히 점유율이 높지만 핸드폰은 비교적 약간 낮다라고 봤을 때는, LG 핸드폰을 팔 때는 그 현실에 맞춰서 얘기를 하겠죠. 삼성폰보다는 가성비가 좋다라든가, 아니면은 에어컨을 사러 온 고객한테는 세계 1위에 대해서 어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맵을 그려서 사람들을 구매에 이르게 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짭니다. 자, 즉 마케팅의 본질은 뭐냐면, 내 이야기를 전달하고, 내 이야기로 기억시키고, 내 이야기로 설득한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이지, 내 꿈을 고객한테 설득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든가, 이런 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이야기를 고객한테 잘 설득시키고, 특히 그 고객이 지갑을 열고자 하는 수많은 고객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 경쟁자들을 제끼고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본질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고, 그리고 이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는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노출률의 법칙과 체유 시간의 법칙으로 이루어져요. 수많은 마케팅 책들, 소비자 심리학 책에서 딱 찝는 2가지 원칙이죠. 이게 뭐냐? 자주 보이면 산다. 노출률 법칙. CF 자주 보고, 길거리에 광고판 많이 보고, 사람들의 후기들이 넘쳐나고 이러면 사요. 뭐냐면, 한 번 봐서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5번 보고, 10번 보고, 20번 본
보험 설계사 할 때 보험을 가입하듯이 노출률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브랜드가 친숙해지고 결국 그 브랜드를 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체류 시간의 법칙이에요. 요건 소위 홈쇼핑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5분 이야기한 사람보다 1시간 이야기한 사람한테 1시간 이야기한 사람보다 2시간 이야기한 사람한테 물건 사용률이 높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은 보통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요. 좀 비싼 거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TV 광고판에 뭐 삼성, LG 폰이나 뭐 이런 것들 막 계속 보이고 CF 뭐 아이폰 새로 나왔어요. 계속 보이다 보면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매장이 들르거나 수많은 서치를 통해서 체류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죠. 근데 온라인 마케팅, 지금 쇼핑몰 생존 대학교니까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강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바로 이 노출률의 법칙이라고 하는 큰 축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강의 때, 오프라인 강의 때 하는 가장 잔인한 말, 오늘 못 팔면 내일 더 못 팔아요.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못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오늘 못 팔았지만 내일은 좀 괜찮겠지. 아니야, 우리 고객들이 5번 들어오고 10번 들어오면 좀 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온라인 쇼핑몰은 거의 대부분 처음에 있는 사람들을 구매 대상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망합니다. 왜? 노출률의 법칙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대신 장점은 뭐냐? 남이 실컷 노출해줬지만 구매 결정 단계에서 정확하게 낚시를 해버리는 게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 쇼핑몰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 바로 체류 시간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수다쟁이만 생존한답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은 상황이란 거죠. 뭘 보고 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바퀴? 뭐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뭐 캠핑 다니는 내용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서 막 소위 말해서 뽐뿌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텐트 업체의 광고를 보고 와 정말 괜찮겠다, 패스트 텐트 괜찮겠다고 뽐뿌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언제 존재하느냐? 앞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패스트 텐트 괜찮을까? 아니면 이 코베아 괜찮을까? 라고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건 어때요? 가성비 이건 어때요? 아니 요즘에 정말 하드 캠퍼인가요? 어때요?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뭐 백패커인가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낚아채는데 그 낚아채는 유일한 힘이 뭐냐? 체류 시간이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 수많은 강의를 했죠. 판을 봐야 생존한다, 온라인 현실을 알아 생각한다, 게릴라가 되어야 생존한다.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 노출률의 법칙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를 막 수백 개씩 할 수 있고 TBCF 틀면 내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네이버 메인 광고를 계속 도배할 수 있다면 1번부터 13번은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뭐냐면 1번부터 13번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뭐 판을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짱이니까. 온라인 현실을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짱이니까. 이미 노출률에서 나에 대한 브랜드를 충분히 인지시켰죠. 인재 욕심을 버려야 생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인재가 넘쳐날 테니까요. 그 회사는. 창의성을 버려야 생존한다? 아니요, 창의성 정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노출률에서 고객들한테 시선을 잡으려면 창의적인 CF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빠르게 도망쳐야 생존한다.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거인이기 때문에 내가 발을 들이면 그 시장이 나로 인해서 재편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이다. 삼성이 갑자기 비키니를 팔기 시작했다. 그럼 비키니 업계들 도망가야죠. 왜?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낼 테니까. 하지만 그걸 할 수 없어서 1번부터 13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고 내가 돈을 좀 적게 들이려고 하고 내가 낚시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 노출률 법칙에서 불리하다는 건 인식을 해야지만 온라인에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체류 시간의 법칙이 났습니다. 예, 체류 시간의 법칙이 났고 오늘은 그 체류 시간의 법칙, 즉 어떻게 수다를 떨 것인가. 같은 환경이라면 1분 더 얘기하고 5분 더 얘기하고 혹은 1시간 더 잡을 수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인트로가 좀 길었죠? 예, 충분히 설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위대한 수다쟁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더 길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수다쟁이, 모세의 기적을 만든 러브레터 소녀폰입니다. 자, 이 소녀폰은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가끔 짤막짤막하게 나와요. 뭐 이래서 성공했다, 뭐 요래서 여성적인 남성적인 중고폰 시장에서 여성 감성을 내세워서 성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얘기할 건 좀 더 다르죠. 이분들이 어떤 수다를 떨었길래 모세의 기적을 만들었을까?
자, 당시에 중고폰 2015년 당시입니다. 2014년부터 기획을 했었고요. 2015년 1월에 짜잔 하고 런칭을 하는데, 현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계 최고의 중고폰 메이커가 되고 싶은 꿈은 있지만, 현실은 안양 평촌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소녀폰은. 당시에 경쟁자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 유사한 경쟁자로 할게요. 그때 명확한 경쟁자는 아닌데, 유사한 경쟁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폰사닷컴이나 폰사여몰이나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직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이에요. 폰사닷컴. 이런 이름을 가진 이제 소위 말해서 경쟁자 창고사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은 이미 연예인도 쓰고 있었고 전국에 막 70 몇 개 지점이 있었어요. 즉 노출률이나 이미 인지도 면에서 싸움이 안 되죠. 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뭐 폰 1번가 뭐 이런 업체도 있었고요. 이런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기 같은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폰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폰을 취급을 할 때 다른 업체는 이제 뭐 17만원 쳐주면 난 19만원 쳐줄게요. 나는 20만원 쳐줄게 해서 가격을 좀 베팅을 크게 하고요. 그래서 고객들은 당연히 내가 중고폰 이렇게 팔라고 하는데 17만원 쳐준 데보다는 20만원 쳐주는데 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만원 있는데 좀 더 몰리게 되고 혹은 좀 더 나한테 가까운 매장이 있는 데를 선호하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장이 많거나 연예인을 쓰거나 가격이 높은 데가 당연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녀폰은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예, 수다쟁이가 되기로 합니다. 다만 남들과 똑같은 수다를 떨어서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여기는 좀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도 20만원 나도 20만원 하니까 한계치까지 가격을 올리니까 여기도 딱 보이지만 높은 매입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차감 딴 데 보내면 깎아서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타겟을 확 바꿔버려요. 자, 이쪽 시장들이 주로 남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특화가 돼 있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중고폰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다 보니까 남성적인 시각으로 가격을 좀 더 쳐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컨텐츠나 마케팅을 이끌었겠죠. 근데 반대편을 봅니다. 어떤 반대편을 보냐면 남성 vs 여성이잖아요. 여성의 시장에도 있지 않을까? 여성들이 중고폰을 팔 때 친절한 사이트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다를 떨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KNC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을 소녀폰이라고 바꿔버립니다. 당시 후보작으로는 핸드폰 보따리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 있는 담당자 대표님이 아주 쿨하게 소녀폰을 픽업을 합니다. 뭔가 튈 것 같고 뭔가 사랑스럽고 이름만 들어도 타겟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소녀폰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름만 딱 적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위대한 수다쟁이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녀폰은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수다는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뭐 내 쇼핑몰은 왜 안 될까라는 책이 있는데 예, 제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잘 되는 쇼핑몰들은 법칙이 있고 그 법칙들을 좀 끌어오면은 대부분 이 코너가 있어서 잘 되고 이 코너가 있어서 잘 되니까 그 코너를 뭐 두세 개씩 끌어오면 무조건 잘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 있는 컨텐츠들을 몇 개 끌어오는데 끌어올 때 특징이 뭐냐? 우리 고객인 주 여성층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을 끌어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끌어왔는지 한번 구경해보러 갈까요? 자, 이 소녀폰 지금 이 모습은 2015년 1월에 런칭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지금 2차 리뉴얼이 되어서 이거랑 좀 다른 모습이 있죠. 다만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리뉴얼을 했어요. 2015년도에 1차를 하고 2017년에 2차를 하게 되는데 2차를 할 때는 확장을 하죠. 다만 리뉴얼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1차에 있었던 컨텐츠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보존하면서 덧붙이죠. 없지 않아요. 그래서 2차 리뉴얼된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변경하겠습니다. 짜잔. 자, 여기가 2차 리뉴얼인데 여러분 이 소녀폰의 레이아웃은 다른 업체랑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뭐 좀 전투적이지도 않고 남성적이지 않고 여기 있는 모델 2015년 때 찍었던 모델이 아직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 소녀폰은 위에 탭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이거는 확장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뭐 잘 되다 보니까
폰을 파는 사람들, 내 폰을 구입하는 사람들, 뭐 선불법 알뜰폰 살 사람들, 수리 리퍼하는 사람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그분들을 이제 UI를 좀 잘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쪼갠 거죠. 자, 이 사이트의 특징은 뭐냐? 좀 내려가자 보면은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게요. 자, 많은 그 중고폰 업체들은 이제 자기네 폰을 얼만큼 빨리 매입할 수 있는지, 혹은 자기네한테 폰을 맡기면 얼만큼 싸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어필을 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어필, 혹은 어떤 셀럽들이 이걸 샀는지에 대한 어필을 하죠. 자, 이 소녀폰은 그 얘기에서 좀 벗어나요. 예를 들자면 소녀폰 소개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 소녀폰 소개는 소녀폰 대표 이인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저희는 KAC라는 수출업체 브랜드명입니다. 당시에는 KNC였어요. 자, 그래서 이 소녀폰이 이렇게 많은 스마트폰을 수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자, 스마트폰 너희가 맡긴 거 어디로 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 LG 등 국산 스마트폰은 해외에서 인기가 좋다. 왜 그렇냐?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뭐 2, 30만 원 월급 받는데 130만 원짜리 스마트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중고 스마트폰 우리나라에서 쓰던 게 거기 가면 인기에 팔린다. 그리고 실제 베트남 가서 찍은 겁니다. 이 사진 자체들이 리얼함을 위해서. 배터리 조금 약해졌고 액정이 깨졌다고 새 스마트폰 나왔다고 무심코 버린 스마트폰들. 자,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팔아도 될 텐데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소녀폰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여러분이 맡기는 브랜드, 그 소중히 썼던 폰들 고민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소녀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찍죠. 특징은 다 웃는다예요. 포인트. 심각한 얼굴보다는 웃으면서 고객을 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난 아직도 잊지 못해. 널 처음 만졌을 때 그 기대와 두근거림.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너의 가장 먼저 물었고, 가끔은 날 수다쟁이로 만들어주고, 외로운 길거리에서는 내 친구가 되어주었어. 어떤 날에겐 너에게 하소연할까 눈물 범벅이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1년 지나고 6개월하고 14일 함께 했을까? 행여 떨어질까 폰 케이스도 이쁘게 씌우고, 다른 건 잊어버려도 내 수선에 언제나 넌 함께 있었잖아. 내 시선의 첫 번째는 언제나 너였어. 그만큼 사랑스러웠던 내 폰이 이젠 다른 사람들을 더 웃고 떠들게 만들게 해줘. 배터리도 갈아서 심장도 튼튼해지고, 예쁜 케이스도 입혀서 내가 처음 널 만났을 때처럼 사람들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줘. 마음을 담은 폰은 베개 파세요. 소녀폰. 자,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새벽 2시에 이제 눈물 흘리면서 쓴 글이죠. 자, 이 러브레터가요, 모든 페이지 끝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이게 끝에 있지? 이거는 뭐 싸게 해주겠다는 내용도 아닌데 철저히 러브레터죠. 하지만 상품에 대한 러브레터입니다. 자, 이 사이트들은 이런 수다들로 가득해요. 예를 들어서 소녀폰의 꿈이라는 코너는 소녀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소녀폰에서 일하는데 소박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 가정을 꾸미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간단한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코너는 뭐냐면 행복한 가정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폰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 플러스 이 사람들도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이 사람들을 만나봐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친근함을 어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매장에 기꺼이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람들 믿고 여기를 신뢰할 수도 있겠죠. 자, 계속 내려갑니다. 이 소녀폰의 꿈이 가장 중요한 코너에 있죠. 바로 여기. 그 다음에 동네 대리점이 소녀폰에 파는 이유 궁금하신가요? 요거는 심지어 1차 세팅할 때부터 있었던 코너예요. 디자인만 살짝 바꾼. 자, 소녀폰 둘러보기에서 사옥이 꽉 나옵니다. 여기 안양 평촌에 있었던 사옥이고요. 그 다음에 소녀폰 직원들이 이렇게 소녀폰 티를 입고 이렇게 행복하게 또 웃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녀폰 둘러보기 맨날 하시는 거, 뭐 검수하고 등급 분류하고 매입하는 것들도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녀폰의 이용에 대한 7가지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동네 대점 판매 인터넷 매입 포체 뭐 인증서를 보여주고, 소녀폰 수리비 최저 차감하고 입금하는 거,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 쓴다. 이건 이제 셀럽들도 잠깐 나왔고, 공수회사의 윤리를 지킨다. 도난폰, 분실폰 매입. 그 다음에 소녀폰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 편하게 있어라.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24시간 입금 완료. 이제 이런 폰들을 정품 뭐 액정 장착한 후에 이렇게 깨끗한 폰으로 변신한답니다. 소녀폰 당신의 폰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이미지 아까 소녀폰의 속에서도 나옵니다. 그쵸? 반복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최대한 수다를 많이 떨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보면 웹툰도 있어. 이제는 이제 소녀들, 소위 말해서 이제 중고폰을 처음 맡기는 여성분들이 좀 어려워할까봐 그들의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웹툰까지 제작을 해서 세팅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좀 돌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녀폰 웹툰들이 이렇게 짜자잔 있어요. 좀 더 중고폰에 대해서 좀 와닿기 쉽게 이용 후기를 있어서 증거도 확실하게 놔두고, 자, 그리고 소녀폰의 추억들 해가지고 소녀폰 하노이에 가다 해가지고 2차 리뉴얼 할 때는 아예 하노이로 날아갑니다. 사실 이 해외 촬영이란 게 되게 큰 일이죠. 뭐 업체를 비우고 가는 거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잖아요. 이거 하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한 3, 400 정도라고 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녀폰이 베트남에 다녀옵니다. 왜? 다른 업체도 이제 도와주겠다, 잘 되니까 뭐 맡겨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아예 격차를 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구도 적고 GDP도 막 적으면서 이제 그 해외에 나갔던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해서 길게 뽑죠. 한 장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LG라고 하면은 이런 거 그냥 한 장 딱 올리고 해외에서 우리가 도와줬어요 라고 깔끔하게 끝날 테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냐? 구구절절하게 설명했죠. 왜? 돈 이왕 들었는데 많이 봐야지. 그래서 소녀폰은요,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다 숨어 있고 일부러 그런 내용을 하고 이런 러브레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많은 수다쟁이, 즉 이 사이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몇 분을 먹느냐,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업체는 뭐 두세 페이지 읽을 때 여기에서는 10페이지 이상, 혹은 체류 시간으로 따지면 10분 이상을 더 읽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나간 사람도 많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곡들은 결국 돌아서 또 소녀폰에 옵니다. 왜? 여기가 인상 깊었거든. 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죠. 여기에서 사실 2015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예, 쭉 여기 쭉 올라갑니다. 예, 매장 한 개로 시작했던 업체가 60개가 넘는 전국 매장을 한 3년 만에 확보를 하게 되죠. 이게 모세의 기적을 만든 소녀폰의 수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온라인 굉장히 간단해요. 왜 체류시간 법칙밖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보루하고 논문 같은 얘기를 하면 다 나갈 겁니다.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도 나갈 거고, 고객한테 공감을 하지 않아도 나가겠죠. 그래서 고객한테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 타겟을 딱 지정하고 그 타겟이 혹할 만한 이야기, 아니면은 타겟 상품과 연관된 러브레터 같이 꼭 상품 타겟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들이 비주얼상으로 괜찮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고수들이에요. 그리고 한번 들어왔을 때 이양 사러 왔기 때문에 다른 쇼핑몰보다 나한테서 이양이면 한 페이지 더, 두 페이지 더, 세 페이지 더, 아니면 10페이지를 막 쏟아붓고 베트남 이야기를 쏟아부어서 다른 애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벌리는 게 고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소녀폰은 지금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중고폰의 최강자가 된 거죠. 자, 이 업체만 이런 수다를 떠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 수다쟁이는 전설적인 수다쟁이 칸투칸입니다. 이 칸투칸은 제 사례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많은 마케팅 업체의 사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수다쟁이의 수다의 원칙들, 즉 그 사람들이 했던 수다를 좀 가져오기만 해요. 가져오기만 해도 잘 돼요. 실제로 이 칸투칸은 수많은 마케팅 사이트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끝없이 발전을 하고 있죠. 예. 이 수다쟁이 칸투칸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이 칸투칸의 수다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사이트를 곧바로 보겠습니다. 칸투칸의 수다는 바로 메인 배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칸투칸은 타겟이 40대, 50대 플랜 B, 남자의 플랜 B입니다. K2나 노스페이를 사고 싶지만, 혹은 아주 멋있는 구두를 사고 싶지만 돈이 좀 아깝거나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더 진정성 넘치고 더 합리적인 소비는 어때요? 라고 접근하는 브랜드인데, 중요한 건 40, 50대 남자들한테 거의 30대 후반부터 아주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지금 딱 보이시겠지만 폰트가 굉장히 크죠. 폰트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특징이 뭘까요? 왜냐면 굉장히 강렬합니다. 일단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노스페이스 K2를 다 보고 왔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유명한 메이커 말고 나한테 멈출 수 있도록
거의 30개 이상의 배너, 한때는 배너를 막 깔아놔서 사이트가 로딩에 멈출 정도까지 상관없이 뭐라도 걸려라 이런 식으로 배너를 세팅했고요. 남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자들은 비주얼적인 요소보다는 멘트의 강렬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인트들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예, 잊고 완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메인의 가장 중요한 코너를 이렇게 매출액을 공개를 하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게 247억 4,092만 9,467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거는 9,467원이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수업에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왜 이게 중요하냐, 남자분들은 240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 보고 우아한 분도 있겠지만 9,467원까지 적어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와, 굉장히 섬세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한 게 중요한데, 그것도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개를 적어놨냐, 온라인 직영 매장 다 나눠놓고 총 6개의 섹션에서 하나 둘셋 아홉 개죠. 9개, 18개, 17개의 디테일한 숫자를 반드시 적어놓고 매일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진짜 진실이겠지만. 자, 그래서 이 매출액을 딱 보여주면서, 나 유명한 메이커 만만치 않아, 나 되게 솔직해 라고 얘기를 하고, 좀만 내려가면 코너들이 대부분 상품보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작정하고 만들었으니 작정하고 추천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쭉 내려, 메인 페이지 길이도 엄청나게 길죠. 구두는 꿈을 품고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구두를 신었던 그때를 기억하는가, 어른들의 신발이라고 생각했던 구두를 신었던 때를 말이다, 어쩌다 어른이 되는 세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른이, 즉 이걸 보고 있는 어른들에게 공감을 주는 멘트, 수필을 적어 놓고 있고요. 실패 이에 쓴 실용, 때는 2014년, 회사가 얼마 안 가 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던 그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필들을 곳곳에 배치를 합니다. RT들의 베이스 캠프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업체의 상단에는 칸투칸의 정신이라고 하는 코너가 나와 있고, 이 칸투칸의 정신은 거의 27만 이상 픽셀에 달하는 회사 소개를 얘기합니다. 10명의 신입사원들에 대한 이야기. 한 바퀴 또 어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네. 여름의 선풍기, 바람이 휘날리는 시간의 배너들, 안으로 밖으로, 모험의 곁으로, 남은 손가락질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소위 말해서 감성 글들을 끝없이 놔둬요. 이 감성글의 포인트는 뭐냐면, 철저하게 어른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작아지지 마라, 당신 탓이 아니다. 자, 이 코너들을 거의 27만 픽셀을 하고 있는데, 거의 2012년 11월 26일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이 코너들은 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시연하면서 묻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읽을까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강의생들은 아닌데요, 한 절대 안 읽을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읽고 앉아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의심하실까봐 옛날에 증거를 좀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무슨 증거를 캡처해 놨냐, 원래 칸투칸은 이 칸투칸의 정신 끝에 수많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그 댓글 중에 일부를 캡처해 놨습니다. 지금은 그 댓글이 없어요. 뭐 업체가 관리가 안 돼서 뺐었을 수도 있고, 로딩이 너무 걸려서 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캡처했었던 페이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칸투칸의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알았네요. 매장 한번 둘러보고 디자인 가격도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랩을 구입했습니다. 진심 너무하시는 이 긴 글을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읽었다는 거죠. 열정과 신뢰를 보았습니다. 직원 모두의 열정이 모니터 밖으로 튀어나온 듯하네요. 이름값이 반이 넘는 건방진 아웃도어 시장에서 진정성 있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대박나세요. 너무하시네, 이 긴 글을 고객한테 읽어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읽고 말았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 정신, 철학, 열정 항상 지켜나고 회사의 고객, 직원들의 함께하는 회사가 될 바랍니다. 화이팅! 뭐 이런 거 적어놨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읽는다는 겁니다. 왜? 왜 읽을까? 저도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사로 들어왔고, 코너가 많이 보였고, 내가 공감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클릭하다 보니까 이걸 보게 됐어.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을 홀딱 뺏었어.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에는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겠죠.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 만드는 구두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가장 감성적으로 성공한 상업 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칸투칸의 마케터가 직접 했었던 얘기예요. 칸투칸은 이 코너들의 파편들로 꾸며진 전설적인 수다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칸투칸은 코너들을 잘 보셔야 돼요. 칸투칸은 이 수다를 언제든지 떨 준비가 돼 있고, 그 수다들을 상세 페이지 자체가 이미 강렬합니다. 나중에 꼭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강렬하고, 그리고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도 회원가입 폼을 그냥 딱 놔두는 게 아니라 1일 1칸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배너로 꼭 제시를 하고 있고요. 칸투칸 회원가입 페이지에는 그냥 로그인 창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멋진 그림들이 존재합니다. 이 마음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칸투칸의 상세 페이지 밑에는 항상 직영점 분들이 웃고 있는 모습과 칸투칸의 다른 제품들을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상세 페이지를, 이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읽었지만 혹시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면 이 사람들을 만나보는 건 어때? 라고 꼭 제안을 하고 있고, 칸투칸의 정신은 사이트 제일 상단에 언제나 위치를 하고 있죠. 이 위대한 칸투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칸투칸은 분명히 K2나 코롱스포츠보다 매장이 적을 수도 있고요. 백화점에 입점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칸투칸의 트래픽은 거의 그들과 흡사합니다. 코롱스포츠의 아주 유명한 멋진 여성 모델을 쓰지 않아도 K2가 맨날 겨울마다 수십억씩 써서 산을 오르고 유명한 연예인을 등장하지 않더라도 칸투칸은 사이트만으로도 팬덤을 만들어내죠. 그 배경은 무엇이냐? 전설적인 수다를 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브랜드가 되고 싶다, 온라인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강의를 하다 보면은 내가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멋진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키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키 절대 안 됩니다. 왜? 나이키가 되려면 마이클 조던을 고용해야 되고, 르브론 제임스를 고용해야 되며, 타이거 우즈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CF 전 세계에서 팬덤을 끌어낼 수 있는 수많은 매장들이 있어야 되고, 아울렛도 다 입점해야 되지 나이키가 되는 겁니다. 자, 온라인은 노출률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기 때문에 체류 시간으로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위대한 칸투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마존이 되고 싶어요 이러면은 아마존처럼 수백 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당일 배송을 미국에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사랑스러운 수다쟁이 데일리 라이크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사랑스러운 수다쟁이 데일리 라이크 하기 전에, 자, 여기에서 일단 한번 멈춰 갈까요?